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낮 12시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에서 건강 관련 정책과 조치들이 이번 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피해받은 군인들의 구제를 강조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미국 전역 수천 명의 코스트코 근로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대 운수 노조로 꼽히는 팀스터는 코스트코가 최근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건설적인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85% 찬성으로 파업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친환경 정책 약속 이행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런스가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몰래 휴가와 같은 편법을 점점 더 용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전문지 폴춘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장문 서비스 회사 페이퍼스 아울이 최근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품귀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거 폐사하면서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식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 200명 가까이가 필리핀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를 마치고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지난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필리핀에 도착한 200명에 가까운 아프간 난민 전원이 지난 15일에서 17일 민항기편으로 필리핀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 금요일 소천하신 문학평론가이며 시카고 기독교 방송 자문 이사하셨던 고 명계웅 선생의 추모회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글렌비 소재 제1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제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주최로 경기도 파주 금식기도원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연설을 통해 2기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애초 의사당 앞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취임식은 매서운 한파로 인해 의사당 내부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워싱턴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예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오후 5시경에는 백악관에 도착해서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폐기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복원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세계보건기구 탈퇴,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류 미비 이민에 맞서 국경 봉쇄와 이민자 추방,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의사당 난입사태 연루자 사면, 성전환자의 군입대 금지,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석유 시추 확대 등의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에서 건강 관련 정책과 조치들이 이번 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피해받은 군인들의 구제를 강조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 군에서 부당하게 추방된 모든 군인들을 전액 미지급 급여 지급과 함께 복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가 핵심임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함께 만성질환, 유행병을 종식시키고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며 질병 없이 살 수 있게 건강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해왔습니다. 또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허리케인과 최근 LA 산불 사태를 언급하며 너무나 큰 재앙이었다면서 정부 대응의 허점을 비판하고 공중보건기관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 수천 명의 코스트코 근로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대 운수 노조로 꼽히는 팀스터는 코스트코가 최근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건설적인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85% 찬성으로 파업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근로자 18,000명의 계약이 만료되는 1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파업이 진행됩니다. 노조 측은 코스트코가 공정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라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이에 실패해 파업이 시작된다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트코 순이익이 지난 2018년 이후 135% 증가했지만 근로자들에게 이익에 따른 공정한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길 거부했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이 친환경 정책 약속 이행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마존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속 가능성 정책 책임자인 제이크 오스터는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2040년까지 탄소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마존은 33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83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600개 이상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몰래 휴가와 같은 편법을 점점 더 용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도 왔습니다. 경영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장문 서비스 회사 페이퍼스 아울이 최근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업무 중 편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간 실제로 몰래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몰래 휴가를 사용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번아웃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46%가 과도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고 36%가 육아와 부모 부양을 포함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래 휴가를 선택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품귀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거 폐사하면서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식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란위원회가 공개한 닐슨 데이터를 보면 12월 말 기준 계란 12개의 평균 가격은 4.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월 초 대비 25%나 오른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상 계란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37.5%나 급등했습니다. 한 레스토랑 협회는 일부 회원사들이 200%가 넘는 계란 가격 상승을 겪고 있다면서 음식점과 베이커리샵도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계란 가격 고공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탈레반 치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 200명 가까이가 필리핀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를 마치고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지난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필리핀에 도착한 200명에 가까운 아프간 난민 전원이 지난 15일에서 17일 민항기편으로 필리핀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들 난민은 지난 6일 필리핀에 도착해서 미 대사관에서 특별 이민비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이들에게 식사, 주거, 안전, 의료, 교통 등 이민 절차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사관은 성명에서 아프간 특수 이민자를 도우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병사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1명입니다. 조사관은 그에게 러시아제 무기와 군사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받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북한군 병사는 몇 명씩 뽑아서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법을 가르친다고 답했지만 자신은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소천하신 문학평론가이며 시카고 기독교 방송 자문 이사셨던 고 명계웅 선생의 추모회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글랜뷰에 소재한 제1장로교회에서 문희회 주최로 열립니다. 명계웅 선생님은 20대 초반인 연세대학교 영문과 재학 시절 현대문학제에서 평론 부문으로 등단한 수재로 알려져 있고 시카고에 이민을 와서는 시카고 문희회 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추모에 관련 연락은 시카고 문인협회 배효석 회장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 서류 미비 신분의 종업원을 채용해 일을 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의 I-9 양식은 이민국에서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1986년 11월 이후 고용된 모든 직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단속국이 갑자기 나와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업주들은 종업원을 고용한 첫날 또는 그 이전에 I-9을 작성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제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에스더 기도운동 주최로 경기도 파주의 한 금식 기도원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분단 80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첫 3일간은 동족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회는 전국과 해외의 유튜브를 통해 하루 종일 생방송으로 송출됐으며 200여 교회가 이를 통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파가 지속되면서 매우 춥고 어제보다 더 쌀쌀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도 예상됩니다. 이 같은 추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 되찾을 전망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파가 덮치면서 곳곳에서 휴교하는가 하면 항공편 결항 등 각종 활동에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차가운 북극 기단, 중서부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록적인 추위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강추위에 노출이 되면 몇 분 안에 피부가 동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오늘 외출을 삼가시고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